내 아들을 소년원에 넣어달라.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보겠다던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신창원은 소년원에 다녀온 뒤 더욱 어긋납니다. 급기야 선후배들과 강도짓을 하다 주범이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신창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8년째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1997년 1월 신창원은 탈출을 감행합니다. 무려 넉 달간 준비한 계획입니다. 하루 20분씩 쇠창살을 그어 화장실 창문을 통과했고 쇠창살로 담벼락 땅을 파내 그 구멍으로 탈옥에 성공한 겁니다. 그 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신창원은 검거됩니다. 수리공 김영근 씨의 눈썰미 덕분이었습니다. 분명 신혼부부 같은데 사이가 서먹해 보이고 신혼사진이 없는 점, 또 집안에 운동기구가 많은 점, 부동산에 가서 확인했더니 여자 명의로 돼 있는 점, 이 모든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창원은 2년 6개월간 안 잡힐 수 있었던 걸까요? 여성들이 매번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창원에게 여성들을 홀리는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는 신창원의 도주 비결부터 근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창원에게 도움을 준 여성이 1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처음부터 여자를 찾은 건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주를 하면서 여성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창원이 하루는 이 충남 천안의 한 집에서 뭐 현금, 주민등록증, 승용차를 절취를 해서 도주를 하던 와중에 본인이 절취한 이 주민등록증으로 마치 그 절취의 피해자인 척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어느 날 교차로에서 이 택시와 충돌을 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 사고가 있으니까 경찰에 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훔쳤던 그 운전면허증을 보여줬는데 그때는 이 경찰이 신창원을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신창원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자신의 도주를 도와줄 여자들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먼저 다방 직원이었던 전모 씨와 동거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전모 씨가 경찰에 내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신창원인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신고를 받았던 이 경장이 이 집에서 신창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비까지 털어서 굉장히 강력한 가스총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신창원이 들어오자 이 가스총을 2발을 쏴서 검거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검거에 실패하면서 다시 신창원이 도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짚어볼 게 동거까지 했으면 사랑하는 사이일 텐데 전 씨는 왜 신창원의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나요? 통상적 범죄자들이 도주 과정에서 여성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제 신창원 같은 경우는 도주하고 경찰이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추적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 여성을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그 당시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창원이 일편단심 원칙을 위배를 한 건데 여성의 어떤 그 질투심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그 동거를 하던 이 처음에 만났던 이 전 씨를 용인에 있는 다방에다가 취직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 씨를 또 다른 여성이군요. 또 다른 강 씨. 여성을 갖다가 만나고 있었는데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처음에 만났던 그 여성이 자기가 이렇게 그 신창원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여자가 도움을 주고 있고 그 여성하고 만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결국은 이제 신고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민간인 7명하고 거기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평택에 있는 모 빌라를 급습을 했는데 그 격투 과정에서 쇠파이프로 왼쪽 손목이 골절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전주로 도주를 해가지고 전주 기독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독서실이라든가 차 안에서 도주 행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동거녀 전 씨는 신창원에 2번이나 신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창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도주하면서도 전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천안의 한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다면서요. 절호의 기회인데요. 네, 이게 98년 1월 10일 날 밤 11시쯤에 이제 그 신창원이가 전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합니다. 한 자정께 정도에 밤 12시 정도에 어느 가든 식당 앞에서 좀 만나자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전 씨가 당시에 경기지방경찰청 기동 형사기동대죠. 네. 그 소속에 있는 김모 경사하고 최모 경장한테 연락을 해서 그 2사람이 전 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탑승을 해요. 뒷자리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신창원과 전 씨가 만나요. 네.
그 과정에서 신창원이가 전 씨한테 그 차에서 내려서 내 차로 옮겨 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 잠복 중이던 김 경사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검거하려고 했는데 이 순간 대응하는 이게 좀 늦었던 겁니다. 그 바람에 이제 거기서 김 경사가 권총을 꺼내가지고 공포탄 2발, 실탄 3발을 발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았고요. 네. 뭐 살짝 스쳤다고 합니다. 또 같이 따라갔던 최 경장 같은 경우는 그 총을 쏘고자 했는데 격발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유, 쏘지를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 와중에 또 그 김경사 같은 경우는 맞추지도 못했는데 그 총마저 신창원이한테 탈취를 당합니다. 그래서 뺏긴 상태가 됐고요. 신창원은 인근에 있는 이제 그 전시차를 몰고 도주를 해서 그 인근에 있는 태화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천안 쪽에 태화산으로 이제 도주를 했고 나중에 이제 그 실탄하고 그 권총은 산에서 발견돼 가지고 회수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경찰이 사용했던 권총이 그때는 획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모 정밀에서 나왔는데 국산 권총이었어요. 그래서 2.29경짜리 TT 권총이라고 그래서 신체 위에가 적은 마치 볼펜 심 끝 같은 정도의 실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엉키기도 잘하고요. 이 배출을 한 장치가 네. 또 이 범인 잡는데 효율적이지 않다 해가지고 그 큰 예산을 들였던 권총은 지금 전부 다 보관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런 비하인드가 있군요. 또 한 번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낚시터에서였는데요. 네. 낚시터에 신창원이 있다. 이러한 신고가 접수된다고요? 네, 그 낚시꾼 한 명이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내가 지금 낚시터에서 까만 오리털에 빨간 모자를 쓴 30대 남성을 봤는데 신창원인 것 같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10명이 낚시터로 급습합니다. 그때 마침 빵을 사서 돌아오던 신창원이 이 경찰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자신이 갖고 있던 빵과 배낭을 경찰에게 던지고 그대로 야산으로 도주합니다. 주저주저 하던 방심한 사이에 이 경찰들은 그대로 신창원을 놓치게 되고요. 이때 신창원이 갖고 있었던 배낭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무려 22개의 네. 권총이 있었다고 합니다. 22구경의 권총이 있었고 이윤섭이라고 위조된 신분증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창원은 목격이 되는데 그때마다 뭐 다방 여종업원 혹은 뭐 네. 주유소 여직원 이렇게 동거녀가 있었다면서요? 뭔가 수법이 비슷했습니까? 예. 그 전에 잠깐 네.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태화산에서 권총이 발견됐다고 그랬는데 네. 그 태화산에서 발견된 건 탄창이었고 22구경 탄창이었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기자님이 김남민 말씀하신 기자님 것처럼 말한 그 배낭에서 이 22구경 권총이 발견된 게 맞고요. 알겠습니다. 경북 성주에서도 이게 그 다방 주인이 우리 다방에 근무하는 여종업원이 아무래도 신창원을 만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본즉슨 그 여종업원의 그 다방에 그 지고 있던 채무 200만 원을 신창원이가 선뜻 갚아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왼쪽 다리에 장미꽃 문신, 그 다음에 새하고 사슴 문신. 네. 이거 우리 경찰들한테 엄청 그때 강조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게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신창원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그 동거하고 있는 그 박모라는 여종업원을 깨우던 중에 이미 그 신창원은 도주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 경찰 입장에서는 뭐 신창원이 검거 실패하면 무작정 인사발령 나니까 신창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 없다 하면서 그때 그 성주 쪽에서는 그랬군요. 뭐 이른바 오리발을 내밀었다가 네. 나중에 문책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뭐 신창원을 돕는 10여 명의 여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실 사람들이 신창원에 넘어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 명의 여성들이 신창원을 도왔지만 신창원이 서울로 오면서 이때부터는 여성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한 서울의 가리봉동에 신창원이 출연을 했는데 이때 다방종업원 김 씨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사귀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거절을 해요. 네. 거절을 하니까 종적을 감췄는데 이 여성이 얘기하기로 신창원이 연한 하늘색 개량 한복을 입고 휴대전화와 만원권 지폐가 가득 든 가방을 보여주면서 사귀자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7월에는 한 독산동에 신창원이 출연을 하는데 이때에도 다방 여주인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은신처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때에도 다방 여중원이 사귀자라고
신창원이 돈가발을 보여주면서 사귀자라고 요청을 했고 이때도 하늘색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주인도 거절을 하니까 곧바로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이 둘의 진술이 맞았던 게 뭐냐면 나중에 신창원이 버리고 달아난 승용차 안에서 바로 이 두 명의 여종업원이 얘기했던 연한 하늘색 개량 한복이 발견이 됩니다. 네. 신창원의 도주 과정에서 번번이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줬는데요. 실제로 정말 경찰을 따돌리는 것까지 네. 그런 행위까지 한 여성이 있다면서요. 네, 여기 충남 아산인데요. 경찰이 한 제보를 받습니다. 다방 주인으로부터 제보를 받는데 우리 다방 종업원 정 씨가 신창원하고 닮은 사람 만나고 있다, 신창원을 만나고 있다 이런 제보를 합니다. 경찰은 이제 이 종업원 다방 종업원 정 씨를 상대로 이제 어떻게 만났냐 혹은 어디서 만날 거냐 이렇게 조사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정 씨가 내가 신창원하고 오늘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한테 3억 원이 있다면서 다가왔고 오늘 이 다방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알렸다고 해요. 실제 그날 경찰들이 다방 주변에 잠복했는데 신창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방 종업원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날 실제 만나기로 했던 장소는 여관이었고 경찰들에게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거짓말로 둘러댄 겁니다. 네. 숨겨준 거지요. 네.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성들의 도움이 네. 있기에 신창원이 안 잡힐 수 있었던 거죠. 이 신창원이는 나름대로 도주를 하면서 이 철칙이 있었어요. 네. 일단은 여성들을 이른바 이제 꼬여가지고 동거하는 형태로 한 거는 부부 행세를 하면 아무래도 그 추적 과정에서 경찰이 좀 덜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하려는 그 어떤 의도. 두 번째로는 신창원이는 외출할 때 반드시 그 검은색 뿔테 안경인데요. 안경과 가발을 썼습니다. 그래서 안경, 가발, 위장술이 아주 뛰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신창원이 신중한 어떤 그 장소 선정이 있는데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검거될 때도 아파트는 2층입니다. 다른 그 다방이라든지 이 종업원들하고 이 동거할 때도 원룸 같은 데는 다 2층이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언제든지 도주할 수 있도록 뛰어내릴 수 있도록 용이한 장소. 고층이면 뛰어내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2층을 선호했었고요.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반드시 창가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네. 창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밖을 살펴볼 수 있도록 본인이. 네. 그 다음에 그 직전에 그 식당의 퇴로. 뒷문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운동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검거될 당시에도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운동기구가 하나 가득이라서요. 마치 체육관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도주했던 신창원. 하지만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2년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907일 만에 검거가 되는데요. 바로 한 수리기사의 눈썰미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 당시에도 네. 탈출을 바로 신창원이 시도를 했으니까 반항을 했어요? 검거 당시에는 이 신창원이가 반항할 수조차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순천경찰서에 신고가 되자마자 네. 경찰관들이 기동 타격대 포함해서 50명 이상이 출동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두 겹으로 에워싸고요. 네. 베란다조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순식간에 그 문을 열어줬고 문 밖에 있던 권총을 소지했던 형사들이 안으로 급습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신창원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네. 순순히 검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당시에 신창원은 역시 한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 도주 과정에서 만난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여성도 정말 신창원을 사랑해서 도와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단계에서 이 아파트가 자신의 그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대해서는 이것을 빼앗지 않아야 할 것을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이 그 신창원이하고 정말 그 어떤 그 애정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돈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좀 집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신창원과 그 이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신창원에 대해서는 여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신창원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특이한 면이 있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여성들이 도와주는데 주로 이제 다방 쪽에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돈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창원이가 만약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면
그렇게 도와줬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신창원이는 숨겨줄 그 여성이 필요했고 그 여성은 돈이 필요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창원의 검거 후 모습 여러분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오시죠. 지금 심정은 어때요? 저 티셔츠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른바 M 브랜드인데 신창원 티셔츠라고 해서 물론 신창원은 그때 가짜를 입고 있긴 했지만 아주 불티나게 맞아요.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주에 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창원 팬카페까지 생겼고요. 홍길동에 빗대서 신길동이라는 별명까지 나와서 대중들이 신창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종교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하고 따라하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이게 이제 최초에 알려지기는 바로 신창원이가 훔친 돈을 그 고아원에 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주 극히 일부만 좀 하고 상징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도주를 계속하면서 절도한 돈의 대부분은 본인이 뭐 생활비로 쓰거나 또는 그 아는 여성들에게 주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당시가 언제였는가를 한번 짚어보면은 금방 답이 나옵니다. 네. 당시가 1990년대 말이었거든요. 그때 IMF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서민으로서의 어떤 고통을 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이죠.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뭔가 이렇게 해소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팬카페도 하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잡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서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그 택시기사는 신창원이 같은 사람만 한 대한민국에 30명 정도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대중이 집단적으로 선동이 되고 최면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팬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이상한 그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일종의 환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창원의 근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검거돼서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신창원이 이제 재수감됐죠. 그때 신창원이가 추가로 받은 게 무기징역에서 탈주했잖아요. 네. 추가로 받은 게 22년 6월입니다. 109건 정도의 10억 원 가까이 네. 강절도가 있었기 때문에 강간 부분이 있었지만 그거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송교도소로 다시 이제 그 재수감이 됐는데 거기에서는요 모범수수로 생활하면서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연이어 합격을 하기도 했고요. 상담사 자격증 이제 학사학위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범 생활을 하다가 2011년경에 본인이 수감 중인 이 감방 내에서 이 고무장갑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습니다. 의식불명된 거를 발견해 가지고 회복해서 이제 현재는 20년 넘게 아마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수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모범 생활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느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한 달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신창원이는 아버지하고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이른바 어떤 가정폭력의 어뢰서는 시달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하고 신창원의 극단적인 선택이 연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추후에 신창원이가 수감되고 난 이후에 유일하게 신창원이를 면회 와가지고 그래도 보살핀 사람은 아버지였고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두 사람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창원이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신창원이는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하고 난 다음에 교도소 행정 관련돼 가지고 장기수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 이런 거를 고발하는 어떤 활동 이런 걸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는 좀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창원이 네. 지금 암투명 중인 이혜인 수녀에게 쾌유를 기원하면서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 근황이 그걸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이혜인 수녀가 이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신창원이 시의 매력에 빠져 있다. 그리고 5편을 쓰면 나에게 보내겠다고 왜 격려해줬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교도소 내에서 시를 쓰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네. 나중에 그래서 이런 시와 글을 통해서 왜 탈옥을 당시에 했었는지도 공개가 되죠. 네,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불만이라든가 수감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만 교도관에 의한 그 비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 대우 그리고 이제 자기를 그 2차 도주했을 때 그 동거했던 강모 양에게 고백을 하는 형식으로 쓴 그 일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여성에게 심하게 한 그 경찰관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쓴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탈옥 동기가 당시에 그 무차별적인 어떤 폭행으로 인해서 탈옥을 결심하게 됐고 탈옥을 하고 난 이후에 자수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자기는 자수를 할 수 없었다라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관찰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무기징역수라도 가석방이 되는 경우가 있던데 신창호는 지금 무기징역에 22년 6개월 형이 추가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석방은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형이 네.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석방은 가능해요. 근데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라고 한다면 20년 이상 이제 일단 복역을 해야 되고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재범의 위험이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번 탈옥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을 인정해주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진모 씨 휴대전화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청자 질문과 함께요. 60초 후에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